간, 호, 사, 법.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간호와 관련된 한 가지 두드러진 문제는 소위 간호사법입니다. 국가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법은 간호계 내에서 논쟁과 다툼의 주제가 되었고 다양한 시위와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의 간호사 환자 비율과 업무량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간호사들은 그 비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능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그들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별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인력 수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의료 시스템 내의 계층 구조와 권력 역학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의사 결정의 자율성 부족과 경력 향상의 기회가 제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 치료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옹호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간호조직 정책 입안자 및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논의는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자 결과를 촉진하기 위한 간호사법의 잠재적인 개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간호사법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실무 및 자격 범위. 간호사법은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특정한 업무와 책임을 정의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물 투여, 치료 제공, 수술 보조 및 환자 건강 모니터링과 같은 환자 관리의 다양한 측면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등록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교육 요건을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간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 간호사 환자 비율 및 작업량. 간호사법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인데, 이는 각 간호사에게 할당된 환자 수를 의미합니다. 간호사들은 현재 비율이 불충분하여 작업량이 많고 환자의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각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간호사 환자 비율을 낮출 것을 주장합니다. 간호사들은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더 나은 관리를 제공하고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셋, 자율성 및 의사결정. 간호사법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간호사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그들의 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제한된 자율성과 의료 시스템 내의 계층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들은 환자 진료 결정에 대한 더 큰 참여, 의료팀에 대한 참여 증가, 전문성 인정을 추구합니다. 의사 결정에서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환자 결과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 경력 향상 및 전문성 개발. 간호사들은 간호사법 내에서 더 나은 경력 향상 기회와 전문적인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로, 고급 실습 간호 역할 및 리더십 위치를 주장합니다. 전문적인 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법을 만드는 것은 간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보다 강력한 의료 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와 정부가 간호사법의 특정 측면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전문적 경계 및 전문화. 일부 의사들은 특정한 의료 업무나 의사 결정 책임이 의사의 영역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확장된 역할이나 의사 결정 권한이 부여될 경우 그들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전통적인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간의 명확한 차이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QS 퀄러티 오브 케어 언드 페이션트 세이프티. 간호사법 내의 특정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 환자 비율을 낮추거나 간호 관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전반적인 질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복잡한 의료 상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훈련 경험 또는 전문 지식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자원 할당 및 예산 제약. 정부의 관점에서 간호사법에 대한 반대는 자원 할당과 예산 제약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수준을 변경하거나 간호 역할을 확대하려면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거나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 재정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사용 가능한 의료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이러한 변화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넷 규제 고려 사항. 정부 및 규제기관은 의료 규정의 변경을 고려할 때 종종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들은 간호사법의 모든 수정 사항이 증거에 기반하고 잘 연구되었으며 개선된 환자 결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에 의해 지원되도록 보장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기관은 기존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및 행정적 프로세스를 탐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의사와 정부의 반대나 유보가 있을 수 있지만 간호 역할의 발전, 간호사 인력의 향상 그리고 협력적인 의료 모델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의사 정책 기반자 및 공무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법을 둘러싼 논의와 토론은 다양한 관점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서로 다른 관점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실망으로 이어지고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감과 투명성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 책임감. 정치인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들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유권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둘, 투명도. 정치인들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인들은 대중들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기대를 관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셋,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정치인들은 그들이 하는 약속과 관련된 실현 가능성과 잠재적인 장애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약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여 가용자원 대중의 지지 및 전반적인 정치 지형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 장기 계획. 비현실적이거나 근시안적인 약속을 하는 대신에 정치인들은 포괄적인 장기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철저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가와 상담하고 잠재적인 도전이나 상황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섯, 참여 및 대화. 정치인들은 의사결정 과정 내내 유권자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우려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대중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치인들은 가치 있는 관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인들이 투표 의견 표명 선출된 대표자와의 참여와 같은 민주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행동과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들의 책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이나 포털 등 공정하지 못한 보도와 오직 자산 축적에 올인하는 기업 윤리로 변질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양도구육에 당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침몰해가는 대한민국 일으켜 세웁시다.